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방송의 박재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아빈저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출판한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자 안에 있을 때와 상자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이 다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자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는다죠. 상자 안에 있을 때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아버지는 매우 속상해하시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상자 안에 있는 채로 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떤 아이로 볼까요? 아마 책임감이 없고 무례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이가 하는 못마땅한 점들에 대해 비난할 것이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지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감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강압적인 아버지이고 잔소리가 많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과연 그 아이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계속 늦게 들어오고 싶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둘은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런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일단 상자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조차 똑바로 보기에는 눈이 멀게 되죠. 그 후 아들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고 외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영 못 믿어온 아버지는 10시 반까지 돌아오는 귀가 조건을 내걸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저녁 시간 내내 초조함과 불안감에 소파에 편히 앉지도 못하고 계속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두려운 생각도 들고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괜히 빌려주었나 보다. 다시는 차를 빌려주지 않겠다는 다짐도 속으로 여러 번 하면서요. 이렇게 초조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아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고 아들이 점점 더 책임감이 없는 녀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10시 29분이 되자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을 때 그 순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넌 꼭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구나 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을 때조차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비난을 정당화하고 인정해 줄 아들의 잘못된 행동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상자 안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길 은연중에 바라게 됩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얄팍한 자기 정당화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요. 실제로 문제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는데 어떻게 관계의 진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을 훈계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그 아이에게 엄한 꾸짖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꾸짖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속상하게 하고 애를 먹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혼내는 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소망과 필요사항,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비난받아 마땅한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의 그런 방식을 훤히 꿰뚫어 보고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하며 삐딱하게 행동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상자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상자들은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는 셈이죠. 비록 그와 같은 행동이 우리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상자 밖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주인공 톰과 사원과의 한 예를 들면 톰은 한 사원의 큰 잘못에 화가 나 강한 주의를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톰은 즉시 사원을 사무실로 불러 악수도 거절하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그러진 얼굴로 사원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시 그런 실수를 한다면 새 직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톰의 말대로 그 사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정말 그만큼 비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주제넘었을까요? 이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톰은 화를 낼 때 그 사원이 옳았든 옳지 않았든 그 사원에 대한 톰의 관점은 상자 안인가요? 상자 밖인가요? 아마 상자 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원을 위협의 대상, 성가신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죠. 즉, 상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원이 어리석고 주제넘은 데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주의를 주는 행동은 필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톰은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비록 톰이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자 안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상자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 효과도 없고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원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원은 벼락같이 화를 내는 톰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했겠죠. 당연히 그 사원은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원이 야단맞기 전보다 더 많은 열정과 창의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까요? 사원의 실수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른 문제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과 적의를 불러오는 톰의 강한 행동 때문입니다. 톰이 취한 강한 행동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행동을 하면서 상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상자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강한 행동은 부드럽게도 혹은 강하게도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행동을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생산성과 헌신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강하고 엄격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저항과 적의를 불러오는 강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위해 상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자 밖에 있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을 똑같은 필요와 욕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왜곡 없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사원을 있는 그대로 자신과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정에서와 회사에서 상자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상자 안에 있는지 상자 밖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상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현실 감각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상황마저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톰이 알게 된다면 그 사원에게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군요. 내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사과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책에 나오는 상자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상자 안에 있는지 혹은 상자 밖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나누고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함성 들으러 오세요.